우리가 말씀하셨듯이 내가 집착을 내려놓으려고 했던 마음이 오히려 더 집착을 불러내릴 수도 있어요. 불러올 수도 있어요. 안 돼, 안 돼. 나 이거 하면 안 돼. 절대 안 돼. 이렇게 얘기하면서 안 돼에 더 집착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마음의 요술 주머니 같은 거예요. 이게 내 마음이라는 것이 내가 집착을 하면 안 돼 한다고 안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어린아이들한테 너 사탕 계속 먹으면 사탕 먹으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사탕 먹으면 왜 안 돼 이렇게 물으면 이빨 썩어, 뭐 치아가 다쳐, 치과 가야 돼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또 옛날에는 너무 단 걸 많이 먹고 하면은 우리 어머니께서는 속에 기생충 생긴다 그랬어요. 막 안 좋은 거 생긴다고 아무거나 주워 먹으면. 이제 그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어릴 때 그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오히려 단 거, 아이스크림이나 그런 거에 대한 집착이 더 커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자꾸 하니까. 그래서 이왕 그렇다고 해서 내가 안 먹느냐, 그러니까 엄마가 안 볼 때 몰래 먹었던 것 같아. 설탕도 한 숟가락 퍼서 이렇게 먹어보기도 하고 그랬던 그런 상황들이 있었는데, 내 무의식 속에서 이걸 하지 마라는 것을 누군가 자꾸 얘기를 하면은 현재의식은 알아들어요. 에고는, 감정은 알아들어야 엄마가 하지 마라 그러니까. 근데 내 무의식에는 저항감이 딱 생겨요. 저항감이 딱 생기면은 내 무의식은 현재의식의 깊은 기저에 깔려 있거든요. 현재의식이 여러분의 5%라면 이 무의식이라는 것은 빙하의 밑에처럼 엄청나게 95%가 깔려 있어요. 요 생각이 우리는 요걸 우리가 생각하는데 사실 이 밑에 엄청난 이런 기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의식이거든요. 그게. 근데 요거는 안 돼, 엄마 알겠어 라고 하지만 이 무의식 속에서는 사탕만 생각하고 아이스크림만 생각하는 거예요. 안 되는 기억 못 해요. 그냥 사탕과 아이스크림만 계속해서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폭식을 하게 되든가 억눌러졌던 그런 마음들을 표출하는 그런 시간을 본인이 가지게 돼요. 그래서 정체성이 조금 불안해지고, 그리고 먹는 것에 집착하게 되고, 그게 처음에는 아이스크림 이런 거 있다가 나중에 빵으로 바뀔 수도 있고 탄수화물로 바뀔 수도 있고, 탄수화물 중독 같은 거 있잖아요.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대체 아이는 계속 먹고, 또는 내가 이걸 기억하는 걸 자꾸 내려놓아야 된다, 노력해야 되잖아요, 정한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맞아요. 노력은 하되 그것을 내가 노력하는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삼으면 안 되고요. 나는 지금 노력하는 마음을 지금 내고 있어, 이 정도만 얘기하고 본인의 생활을 해 가셔야 돼요. 근데 절대 안 돼 이러면은 자꾸 내 의식과 몸이 그것에 더 집중하는 힘이 더 키워져 버려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어요. 뭐 남편에 대한 이제 뭐 요즘에 의부증, 의처증 이런 것도 많잖아요. 사람들이 보면은 질문이 많이 올라오는데, 남편이 좀 의심스러워요, 아내가 좀 의심스러워요, 자식이 좀 의심스러워요, 거짓말하는 것 같아요, 자꾸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면 작은 거 하나라도 자꾸 내가 이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자꾸 관찰하게 되고 자꾸 확인하려고 하는 마음이 또 올라와요. 그런 분들의 대부분 다. 그래서 그것이 관찰해서 그 결과가 좋으면 상관없는데, 이제 전체적으로 이 사이가 자식과의 신뢰관계도 배우자의 신뢰관계 다 깨어져 버리는 그런 원인이 되거든요. 이게 불거질 거는 결국은 불거지게 되어 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것을 성급하게 뭔가 내가 행동을 하고 집착을 하면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은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하는 말에도 온갖 정신이 바람피는 쪽이나 아이가 거짓말하는 쪽으로 집중이 돼요, 희한하게. 그래서 말 한마디에도 내가 곤두서게 돼요. 그러면 삶이 너무 피곤하게 돼. 삶이 자꾸 피곤해요. 피곤하면 그때부터는 이 사람이 하는 말 모두 일거수일투족이 다 의심스럽게 돼. 그러면 이제 삶이 이게 평온하지가 않아요. 우리는 수행을 하는 이유가 삶이 평온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하면 좋으냐 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가 그런 마음이, 남편에 대한 마음, 아이가 거짓말하는 것 같다 이런 마음이 올라오면, 아, 내가 지금 깨어 있어야지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거짓말하는 마음에 지금 잠들어 있는 거예요. 본인이 잠 속에 있는 거예요. 무의식 속에 있는 거예요. 그냥 깨어야지, 딱 알아야 차야지, 내가 이 생각도 올라오는구나, 딱 깨는 마음을 딱 바라보고 그 다음에 지켜봐야 돼요.
뭘 지켜보느냐? 내 마음을 지켜봐야 돼요.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가? 내가 자식의 핸드폰을 보려고 하고 있지 않은가? 아니면 학원 갔다 그랬는데 학원 안 간 것 같아 계속. 그러면 학원 선생님한테 전화하려고 있지 않은가? 이런 의심을 자꾸 불러일으키죠. 그러면 내가 전화기를 들고 학원 선생님의 전화번호를 누르는 이런 모습이 있어요. 그러면 그걸 지켜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핸드폰을 찾고 핸드폰 카톡을 확인하려고 하고, 또는 학원 선생님한테 내가 자식 몰래 전화해서 아이 학원 갔습니까? 라고 물어보려고 하는 자신의 마음을 지켜보시라는 거예요. 그 처음에 뭐라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된다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 지켜봐야 돼요. 자신의 하는 행동을. 내 자신을 지켜봐야 돼요. 어떻게 행동하는가. 이거예요. 빵을 폭식하는 분들이나 탄수화물에서 폭식되신 분들은 자기가 나도 모르게 빵집에 가고 또 빵을 먹는 자신을 발견하거든요. 그걸 자신의 몸을 안 지켜봤기 때문에요. 그래서 정말 먹고 싶었는데 빵을 갔는데 빵을 몇만 원짜리 산단 말이죠. 근데 몸을 지켜보면은 빵을 못 먹을 걸 알지만 한두 개밖에 안 산단 말이죠. 지켜보는 사람은 그걸 절제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알아차리는 거예요. 내가 이런 마음이, 의심하는 마음이 올라왔네. 자식에 대한, 배우자에 대한 의심이 올라왔네. 알아차려야지. 이렇게 스스로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깨어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두 번째, 지켜봐야 된다 그랬잖아요. 세 번째, 알아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깨지알이란 말이에요. 여기. 그거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 받아들임이에요. 받아들임. 이게 뭐냐면 네가 옛날부터 엄마 아빠가 그런 행동이 있어가지고 니도 배우자를 의심하는 마음이 생겼지. 또는 자식의 그 전에 거짓말한 게 엄마한테 내한테 들켰으니까 또 거짓말한다는 마음이 네가 걱정이 올라오는구나 라고 하고 자신의 이 마음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 나를 막 몰아치지 말고.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당연히 그럴 수 있죠. 그러면은 이제 그 마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래, 나야. 그랬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줘야 돼요. 그래야 그거 집착하지 않아요. 근데 그럴 때 우리는 보통 막 술을 먹기도 하고, 막 운동을 하면서 잊으려고 하고, 여러 가지 다른 걸 막 폭식을 하면서 잊으려고 하고, 다른 걸 하면 담배를 태우면서 잊으려고 하고, 막 그래요. 수다를 떨면서 잊으려고 하고, 자꾸 그렇게 바뀐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정화가 안 되고 자꾸 불만만 쌓이는 거야. 그러니까 명상하고 수행하는 사람은 이걸 쌓이게 하면 안 돼요. 매 순간마다 마지막 다섯 번째가 뭐냐면 흘려보내기예요. 흘려보내기. 그러니까 깨어있고, 그럼 두 번째 지켜보고, 그리고 세 번째 알아차리고, 네 번째 받아들이고, 마지막에 흘려보내기예요. 그러면 내가 배우자의 휴대폰을 딱 확인하려고 하다가 코로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후 내쉬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마음 다 흘려보내자. 꼭 호흡으로 해야 돼요. 호흡으로. 자식이 의심스럽고 학원 안 갔는지 그러면 내 마음이 이렇게 올라왔구나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깊게 그 마음을 코로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하면서 쭉 흘려보내버려요. 그리고 미소 탁 지어버려요. 그러면 또 마음이 올라오잖아요. 한 5분, 10분 지나서. 그러면 또 똑같이 처음에 깨어있고, 두 번째 지켜보고, 또 세 번째 알아차리고, 네 번째 받아들이고, 다섯 번째 흘려보낸다. 이걸 반복하는 거예요. 이게 명상 수행이에요. 그 전에 그런 것들이 괴로움이 좀 많이 사실은 몰려왔었거든요. 그리고 책도 보고 막 책에서도 온전히 나한테만 집중하려고. 감정적이지 않은 행동들과 말로 하는 게 좋아요, 선생님은. 그 사람을 대할 때. 그러면 아무리 강한 사람도 여기에 기복이 없는 사람, 강하다는 것은 때론 약하다는 거거든요. 강약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거든요, 기복이. 그래서 오히려 강한 사람 앞에서는 이 자신의 느낌과 감정을 분출하지 않고 똑같이 균형적으로 가는 사람이 더 무서워요. 오히려 강한 사람한테는. 근데 수행자들이 보통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자꾸 알아차리면은. 그래서 화가 났을 때도 똑같고 톤을 하고 그렇게 해서 냉정하게 딱 하는 게 훨씬 더 사이에 많은 이론점이 있어요. 행복이 나에게 찾아왔을 때 그 행복을 너무 만끽하면 안 돼요. 그냥 이거는 행복 자체는 지나가는 거라고 알아야지. 그러면은 더 큰 행복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또 어떤 불안함이 오면 어떡하지? 나 이 행복이 계속 이어가야 되는데 이런 생각도 막 올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다 지나가는 바람이다.
장사가 잘 되든 남편이 잘해주든 아이들이 건강해지든 좋아지든 간에 이 또한 흘러가는 바람이다 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게 성숙된 수행자의 마음이에요. 그러더니 그래 이것 또한 지나가잖아. 이 행복 또한 그래 와줘서 감사하다. 인연이 이렇게 행복한 인연이 와줘서 감사하고 이 또한 모르듯 흘러감을 알고 있으니 또 이 순간을 감사하게 그냥 여길 뿐이다. 이렇게 마음을 내야 괴로움이 와도 그냥 그렇게 흘러가요.